최근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국민연금 받으려면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민연금 뭐가 문제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영파의료재단 김종천 이사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짚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실입니까, 일단? 지금 체제로 가서는 2025년에 고갈된다라고 다 연구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제 2055년입니다. 네, 55년. 예.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셨던 것은 작년이죠.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와 5개국 그 연금제도를 비교한 바가 있었는데, 네네. 그 결과 1990년생부터는 아예 뭐 한 푼도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90년생 같으면 지금 34세에 해당된 청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남들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고요. 올해 또 그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그 연금 기금 고갈 자체가 2027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당겨질 것 같아. 2057년. 2055년 자꾸 문제가 25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당겨질 것 같아라는 또 발표를 내놔서 또 더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저출산 초고령이라고 그러는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서 돈 낼 사람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 받을 사람은 평균 그 건강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 기존의 시스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도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출산, 뭐 고령화, 요거는 우리만 겪는 건 아니고 먼저 경험한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연금의 재정적 문제를 겪으면서 제도 개혁을 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다 개혁을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한 세 나라를 소개해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가 세계 최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금 뭐 제도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28년에 걸쳐서 28년 동안 11번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따른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요. 네네. 이웃에 있는 일본조차도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5차례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 1999년도에 한 차례 강력한 이 연금 개혁을 단행해서 현재로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까? 예, 국민들께서 좀 잘 모르시는 데에서 아마 이게 불안감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의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40년 동안 본인의 월급에, 그러니까 급여죠, 그 소득에 본인이 4.5% 내고 근로자일 경우에 4.5%는 사용 주축이 내서 결국은 소득의 9%입니다. 반반 내서 9%를 40년 동안 내면 퇴직 이후에 평소 본인이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1988년 시작해서 지금 35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워낙 잘해서 한 920조 정도를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920조가 전부 다 낸 돈은 아니고요. 한 483조, 결국은 기금의 한 51%가 넘는 돈은 운용을 잘해서 이 생긴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900조가 넘는 920조의 돈은 있다고 해도 3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35년 전에 평균 수명이 71세였습니다. 지금은 84세거든요. 그리고 출산율 보면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1.6명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됐듯이 지금 현재 그 합계 출산율이 0.78, 서울은 0.59입니다. 부산도 전국 3위더라고. 인가 3위에서 0.72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예, 예. 이러한 상황을 보면 돈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받을 사람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네네. 늘어나니 기존 제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어떤 재정적인 안정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재정 안정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뭐 아주 복잡하지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워낙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연금 수령 나이도 좀 늦춰야 된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67세까지 늦춘 사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연금 금액도 인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예, 예.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그 현역 세대의 어떤 인구수의 평균 자녀 수명 정도를 고려하고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자동적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러면은 덜 받는 거예요? 자녀가 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덜 받는 쪽의 경우가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선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율을 뭐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1988년도 처음 시작할 때 보험료율이 3%였거든요. 네. 예. 그 이후에 1993년도 6%로 인상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이후 5년 후에 1998년도에 9%를 인상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아, 이제 9%. 맞습니다. 25년 동안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보험료율이 한 번도 안 올랐다라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5년 동안 임금을 최저 시급을 한 번도 안 올렸다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 수준에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의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18.3% 정도 되고요. 아, 우리 2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다 20% 넘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3%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OECD 국가의 어떤 수준에 준하게 어느 정도는 올려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보험료율 인상 같은 이런 추가적인 재정 안정 정책을 만약에 강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라는데 그 전에 2041년도에 수지 적자가 발생됩니다. 수지 적자가 발생돼서 이제 적자 운영을 계속 하다가 14년 후인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약속을 했으니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보험료율을 26.8% 지금보다 3배 이상 보험료를 갑자기 올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조차도 출산율을 나름대로 2040년도에 한 1.19 정도는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에서 가정한 것인데 지금 작년 출산율이 0.78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은 기금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연금 혜택 대신 분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러한 어떤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2042년 하니까 제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만약 은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면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국민연금 이제 계산서가 가는데 26.8%요? 네. 야, 그러면 받으면서도 미안해서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 방식이 적립식하고 부과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일종의 적립식인데 적립한 기금을 이제 나눠준다는 뜻인데
퇴직연금처럼 매달 얼마씩 돈을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주는 방식을 우리가 적립식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 그 해 필요한 돈을 나가야 될 돈을 그해 가입 대상자들에게 부과를 해서 그 보험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부가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 다 부가식을 하고 있고요. 부가식을 하고 있어요. 예, 부가식 방식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가 방식인데 매달 보험료를 받아서 그 보험료로 그 연금을 충당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뭐 더 자세히 저희가 부가식과 그 적립식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민연금을 받을 돈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만큼 내야 된다. 요거 합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 국민연금 가입하는데 좀 많이 물려. 왜 네,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다음에 당신들도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립식 같은 경우는 시작이 좀 쉽습니다. 적게 부담하고 네. 또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담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많이 걷어질 거라고 하지만 네. 부가식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할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의 세대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에 해당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어떤 국민연금 받을 금액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가 방식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 국민연금이 그 평균 소득 가입자분들의 연금을 매번 이제 그 9%에 냈을 때 나중에 40년 후에 받는 금액이 본인이 냈던 금액의 평균 2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반은 본인이 냈던 금액이고 네네. 반은 미래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기금 재정 방식이라는 것은 수정 적립 방식,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2배를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덜 한 1.4배, 6배 받고요. 소득이 낮은 계층은 3배까지 받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래 세대가 점점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적립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국민연금 체제가 개혁돼야 한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진국처럼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뭐 보험료율을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요? 방울 다느냐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나 그 국가에서 정치적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 정부 때도 그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인상을 제안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어느 정도 15.9%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건 또 정치적으로 거부를 해서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을 그 시대에 맞게끔 올리려면은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정책적인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현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현재 국민연금을 이대로 가다가는 2030 세대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세대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미세한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떤 연금의 어떤 다층 체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네네. 나름대로 이번 정부에서는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얼마 전에 발표 났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안 올릴 수는 없고 조금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한 40%로 계속 유지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OECD 수준으로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가 아닌
50%까지 올리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는 납부 기간도 좀 더 느리고 수혜 기간을 좀 늦추자라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 모시적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좀 변화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정년 연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겠네요. 예, 이렇게 국민연금 자체만 개혁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사회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할 점이 많은데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시민들께 여쭤보면요, 60대 분들은 이대로 좋다, 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시고요. 50대 여쭤보면은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한데 40대 여쭤보면요, 선택하게끔 해달라, 가입 여부를. 하지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세대 간에 첨예하게 이질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 국가가 국민의 어떤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드는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다 본인의 세대에 이익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참 넓게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뭔가 풀어나가는데 이 실타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내는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박따박 냈는데 자꾸 고갈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못 받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지금 젊은 세대도 내가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고 걱정도 많이 할 텐데 이거 좀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파의료재단의 김종천 이사장이었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사실 저도 반성하게 된 게 저 태극기 개항을 안 했더라고요.